비트코인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지지난 사이클의 경우에는 심지어 상승장 안에서도 30% 넘는 하락이 대여섯 차례 있었고요. 바로 지난 사이클에서도 마찬가지로 20% 넘는 하락이 그 정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사이클은 현재 시점까지 이미 20% 약간 넘거나 약간 안 되는 하락이 5번이 있었어요. 물론 아직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상승장이 시작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변동성은 계속 그렇게 있을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애당초 그냥 뭐 20% 정도 하락은 그냥 일상적으로 발생을 한다. 네, 한 사이클이라고 해봐야 상승장이라고 해봐야 1년에서 1년 반인데 그 안에 대여섯 번의 하락이 있다는 것은 뭐 2달 걸로 한 번씩 하락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그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신다면 비트코인 투자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비트코인은 이 사이클 동안에 짧은 시간 동안의 가격이 포물선 상승이라고 하죠. 급격하게 치솟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수익을 본 투자자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기반을 다지면서 가격이 오른 거랑 한두 달 만에 몇십 % 오른 거는 완전히 기반이 다르죠. 당연히 짧은 시간 안에 폭등을 했을수록 차익 실현을 원하는 투자자들도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반이 튼튼하지 못한 게 오르는 것이죠. 근데 비트코인은 항상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가격이 급속하게 오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차익 실현을 하려고 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 물량을 그러니까 매물 폭탄이라고 하죠. 이것을 내놓고 그게 또 가격 하락을 발생시키면서 또 추가적인 연쇄 가격 하락을 발생시키고 그러면 언제 가격이 오르냐? 새로운 투자자들이 또는 기존 투자자들이 이런 매도 물량을 모두 다 소화시킨 이후에 다시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랐다가 조정을 받았다. 이 매물들을 모두 소화하고 다시 오르는 이게 반복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거를 근데 캐치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안 좋은 결과가 발생합니다. 왜냐면 여러 가지 신호들을 보면서 이번에 조정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뭐 때마침 조정이 왔다 그래도 내가 그것을 예상하고 팔았다가 또 적절한 타이밍에 못 들어가면은 가격이 순간적으로 올라버리거든요. 그러면 내가 판 가격을 넘어버려요. 그럼 또 일반 투자자들은 자기가 팔았던 가격을 넘어버리면 다시 못 사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뒤에 있는 모든 상승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 사이클 중간중간에 있는 그런 상승과 하락을 이용해서 이득을 보려는 욕심 자체를 완전히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최대한 이 사이클을 길게 보고 사이클 전체를 아우르는 관점에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지만 최대한의 결실을 보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사이클이 굉장히 뚜렷하게 형성이 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사이클을 최대한 길게 즐기시고 사이클 후반에 매도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뭐 이제 사이클이 막 시작되고 있는 타이밍에 사실 매도 타이밍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요. 현재로서는 정확한 이 사이클의 고점을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존 사이클들을 봤을 때 비트코인은 일반적으로 반감기 이후 1년에서 1년 반 정도까지는 상승을 지속하고 이후에 고점이 왔기 때문에 뭐 최소 기준으로 봤을 때 반감기 이후 1년 정도를 고점이 시작되는 타이밍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계시면 되겠고 다만 그거는 그때그때 사이클들마다 매번 완전히 뭐 칼로 자르듯이 똑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결국은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을 확인하면서 알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미리 예측한다면 그거는 신이 되겠고요. 뭐 현재 시점에서 예측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반감기 이후 한 1년 정도를 전후로 해서 그때 보조 지표들을 보면서 파악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밸류에이션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주식이라고 하는 자산은 결국 기업이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이 그 가치를 결정을 하죠. 그래서 현금 흐름에 의거해서 가치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고 암호화폐 시장은 결국 그 주식과는 다르게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결국 공급과 수요예요. 그래서 공급과 수요가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라고 하는 이 차이점이 두 시장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실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관념적인 문제인데요. 비트코인 그리고 상품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핵심적으로 자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구매력 저장, 가치 저장의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구매력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배터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그 상품 자산이 금이죠. 근데 금의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이 15조 달러로 미국
뭐 1위부터 5위 기업을 다 합친 것에 거의 뭐 2배 가까울 정도의 그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이 금의 그 엄청난 시가총액의 95%는 방금 설명드린 그 가치 저장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뭐 의료용이나 공업용, 장식구용으로 사용되는 가치는 5%도 안 되고요. 95%의 자금이 가치 저장 수단을 목적으로 해서 들어와 있는 돈이에요. 그래서 상품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애당초 실체란 것 자체가 그 가치 저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근데 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날로그, 그러니까 물리적 상품이고, 비트코인은 인터넷이나 무슨 카카오톡 이런 것과 같이 디지털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디지털적으로 금을 대체해서 그 가치 저장의 역할을 비트코인에게 부여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 저장의 역할을 하는 그 자체가 비트코인의 역할이며 가치이며 실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비트코인 시가총액 금의 10분의 1이 안 되는 수준인데요. 금의 그 뒤를 이어서 역사적으로 수천 년간 상품 자산의 2위 자리를 하고 있던 게 은이죠.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 은과 거의 맞먹는 수준의 시가총액에 도달했고, 일시적으로는 은을 이기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번 사이클 안에서 뭐 은을 완전히 제치는 것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금밖에 남지 않은 것이죠. 근데 이번 사이클에서 금까지 이기려면 10배가, 지금에서부터도 10배가 넘게 올라야 되기 때문에, 이건 뭐 바닥으로부터 거의 40배가 올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번 사이클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도 다음 사이클, 그러니까 최대 2030년까지 보는 다음 사이클에서는 금에 필적하거나 또는 금을 능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달러나 원화로 가격을 매기잖아요. 반대로 달러나 원화를 비트코인으로 가격을 매기면요, 비트코인 출시된 이후 15년 동안 달러나 원화의 가치는 비트코인을 상대로 99.99% 하락했습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아예 그냥 심정지 상태예요.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가격이 변화를 해도 너무 그냥 바닥이라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트코인을 상대로 한 달러나 원화의 가치는 급락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법정화폐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계속해서 새로 찍어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치가 계속해서 하락해요. 그러니까 물가가 영원히 오르잖아요. 과거 뭐 20년, 30년 전의 가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 물가가 말도 안 되게 올랐죠. 그것은 화폐의 가치가 그만큼 하락했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미래를 생각해도 똑같습니다. 20년, 30년 후에 밥값이 얼마가 될까요? 지금 직장인들 점심값이 뭐 평균적으로 뭐 10,000원을 넘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20년, 30년 후에 10,000원이면 아마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일 겁니다. 어쩌면 김밥 한 줄도 못 사 먹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물가라고 하는 것은 계속 오르고,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화폐의 구매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상대적으로 주식이나 암호화폐나 부동산이나 금이나 이런 자산들의 가격은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것만큼 그것에 비례해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가치 있는 자산이라면 그것이 존재하는 동안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우상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온 얘기죠. 일단은 멘탈이 흔들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일단 첫 번째는 경험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결국 어떤 말을 하더라도 본인이 경험해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를 하는 것 자체를 좀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맹목적으로 돈에만 집착을 해서 하니까 더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하나의 취미생활처럼 여겨지면다면은 훨씬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뭐 나름 열심히 성공적으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과거에 다 똑같은 시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나는 지금 익혀나가는 입장이니까 당연히 어려운 것이 맞다라고 좀 마음을 편하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 내가 투자하고 있는 자산을 잘 알아야지만 가격 변동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는 자산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야겠다 라는 자세를 가지고 계신다면은, 그래서 그 투자하고 계시는 자산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면은 여간에서는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부가 뒤따른다면 투자하는 내내 그렇게 힘들지 않게 투자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자금 사용 계획을 먼저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은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내가 단기적으로 사용해야 될 자금까지 투자를 하면 견디기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1년 후에 사용해야 될 돈이 있는데 당장 비트코인 투자했는데 20%, 30% 하락이 됐어. 그러면은 견디기가 힘든 거죠. 왜냐면
이 돈은 지금 당장 뭐 6개월이나 1년 후에 사용해야 될 돈인데 가격이 하락했다면은 뺄 수도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내가 4년이나 5년 후에 사용해야 할 돈인데 지금 투자했는데 뭐 20% 하락했다. 이거는 훨씬 더 견디기가 쉽거든요. 왜냐면 당장 사용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변동성이 큰 자산, 주식이나 암호화폐 같은 자산은 기본적으로 단기적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는 자금을 투입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자산이다 뭐 이런 것보다도 일단은 본인의 자금의 사용 계획을 먼저 생각을 하시고 단기적으로 사용해야 될 돈이면은 조금 더 변동성이 없는 뭐 채권이나 뭐 하다못해 금이나 이런 자산에 투자를 하시고 좀 중장기적으로 당장은 사용 계획이 없는 그런 자산을 주식이나 암호화폐 같은 변동성이 있는 자산에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과거 역사에서 이미 증명이 된 거거든요. 비트코인이 오른 다음에 알트코인들은 더 많이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사이클에서도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의 평균적인 상승률이라고 하는 것이 한 3배 정도 됐어요. 그리고 당연히 특출난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보다 뭐 10배, 20배도 더 올랐죠. 하지만 그냥 전체 평균으로 놓고 보더라도 알트코인들의 평균적인 시가총액이 비트코인보다 3배 정도는 더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비트코인보다 시가총액이 훨씬 적은 만큼 더 적은 돈이 들어와도 가격이 더 많이 오르는 거죠.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오르면 알트코인이 오른다고 하는 것은 이미 과거 역사에서 증명된 사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도 이미 알트코인들이 퍼포먼스가 좋은 알트코인들의 경우에는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고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솔라나의 경우에는 이번 사이클이 시작된 이후 비트코인보다 한 4배 정도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고 아발란체의 경우에도 2배에서 3배 정도 되는 퍼포먼스를 이미 보이고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알트코인에 투자한다고 하시더라도 시가총액 한 20위권 이내에 메이저 알트코인에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알트코인들은 당연히 상승 가능성은 그러니까 상승률은 오르기만 한다면 더 높을 수 있지만 그만큼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너무 투기적으로 접근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시가총액 20위권 내에 있는 이런 메이저 알트코인들은 단기적으로 하락을 하더라도 이 사이클 안에서는 거의 기존의 고점을 다 회복을 하고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데 흔히 말하는 잡코인들은 이 사이클 안에서도 그냥 영원히 회복을 못하고 사라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영구적인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조금만 욕심을 줄이시고 알트코인에 투자한다 하더라도 시가총액 상위 20위권 이내의 메이저 알트코인에만 좀 투자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더리움은 지금 조금 이번 사이클에서 안 좋거든요. 그 이유가 일단은 위에서는 비트코인이 현물 ETF가 투입되면서 큰 손들의 자금이 다 비트코인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안 좋고 또 아래로는 솔라나나 아발란체 등이 이더리움을 대체하려고 하면서 이더리움보다 성능이 훨씬 좋으면서 이더리움은 그냥 입지가 약간 애매하게 돼버린 거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그 중간에 껴서 지금 이번 사이클에서 심지어 비트코인보다도 퍼포먼스가 안 좋거든요. 다만 이더리움 이번 사이클 내에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현물 ETF가 승인될 거라는 기대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당장 올해 내에는 아마 그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건데 뭐 내년 초나 이때쯤에는 여전히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이번 사이클 내에서 현물 ETF가 승인이 되는 거니까 아마 현물 ETF 승인 이슈만 어느 정도 시장이 투자자들이 기대대로 승인 쪽으로 가닥이 잡힌다면 급격하게 상승할 가능성도 기존에 못 올랐던 만큼 더 오를 가능성이라는 것도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 알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더리움도 일정 부분 포트폴리오에 넣어 가시는 것이 아무래도 조금 좋겠죠. 비트코인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지금 점유율이 53에서 54%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금액으로 환산한 점유율이고요. 실질적인 점유율은 99%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게 비트코인 위에 다 쌓여 올려져 있는 거예요. 만약 비트코인이 0원이 돼버린다? 그러면은 다른 암호화폐도 다 빵원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암호화폐가 결국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 위에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로 치면은 가장 밑에 1층입니다. 1층이 무너지면 어차피 2층부터 다 무너지죠? 그것을 생각한다면 결국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99%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암호화폐 시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곧 비트코인이고 비트코인이 없이는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존립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따라서 비트코인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2024년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은 정말 최고의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기거든요. 왜냐면 비트코인이 지금 시가총액이 전 세계 모든 자산 중에 10위권 안에 드는데 이 정도로 규모가 있는 자산이
이렇게 짧은 시간, 1년에서 뭐 1년 반 정도의 시간 안에 10배, 20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상승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투자의 기회는 인생에서 좀처럼 없습니다.